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오늘은 솔루션의 솔루션. 저희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 중에서 최근에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약간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면서 막 서로 약간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글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팩트 체크 정도 하는 AS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숭실대와 인하대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유독 최근에 여기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일단 인트로라고 하면 이 정도만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어느 학교를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학교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틀은 가지고 있다 정도를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숭실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 친인척 중에 있는 담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숭실대 가장 큰 장점, 서울에 있죠. 거꾸로 인하대 가장 큰 단점은 서울에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제가 마무리 정리할 때 정리하는 큰 기준이 될 것 같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지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다양한 관점을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하대가 조금 높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약간은 수치상으로 높습니다만 양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막 기술고시부터 시작해서 CPA 합격자 수, 대학 평가부터 시작해서 취업 사이트까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댓글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 처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냐면 입결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 공대는 인하대가 좀 낮고 문과는 숭실이 낮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정시는 숭실은 이과 나형을 보는 학교다. 그리고 백분위 차이도 좀 나고 수능 최저가 차이가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교과 전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숭실대, 인하대, 교과 100 똑같습니다. 자, 먼저 수능 최저를 보시면 뭐가 되냐면 문과 국수탐 2합 6이고 문과는 국수 영탐 3합 7입니다. 이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이과가 좀 차이가 있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 이과 숭실대 2합 7, 인하대 2합 4. 압도적으로 인하대가 수능 최저가 높죠.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능 최저, 분명히 숭실대가 정시에서는 나형을 보고 갈 수 있는 이과도 있습니다만 교과 수능 최저는 가형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2합 7과 2합 4. 그래서 인하대가 수능 최저가 확실히 높죠. 이 높은 걸 감안을 하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냥 높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하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29.4%입니다. 평균이죠. 문과는 33%, 자연은 26.8. 아무래도 가형 2합사가 맞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26.8. 즉 100명이 시험 보면 27명만 수능을 패스하고 나머지 73명 정도는 수능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문과도 어마무지하죠. 문과도 여기 보시면 3합 7 정도로 나와 있지만 100명 중에 33명만이 이 최저를 패스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평균 2.48이고 최저 4.36까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높은 최저를 뚫고, 즉 최소한 일단 벌써 3분의 2 정도는 걸러지죠. 이 정도를 감안을 하고 이거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잘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기계 화공 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높죠. 그런데 최저 기준도 높아. 그쵸?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확실히 이과는 오른쪽에 있는 인하대가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 문과 쪽으로 넘어가면 1.9에서 2.0 정도 경영, 영문, 행정. 그다음 여기도 경영, 영문, 행정 비슷한 거로 저희가 적어놨는데 한 0.5점 가까이, 0.4에서 한 0.56까지도 좀 차이가 나죠. 봤을 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0.5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수능 체제를 한번 꾸겨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과는 이과만큼 많이 높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70, 67%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가중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가중치는 이렇게 됩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반면에 과목별 가중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나 상경계열, 인문계랑 자연계를 그냥 비교해 드릴게요. 인문은 국어가 35, 수학 15, 자연은 국어가 15, 수학 35.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과 쪽으로 오는 친구들은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그거 좀 싫어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보다는 국어나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좀 많겠죠. 그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국어를 잘하면 2배 이상의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가중치 먹여서 약간의 뻥튀기, 약간 거품이 있다라고 이제 댓글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국어의 2배 이상의 가중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 가중치를 보고 상대적으로 편차가 큰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면 큰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나대 같은 경우는 학년별 가중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어를 좀 못하는 하고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숭실대 시스템이 유리하고 편차가 좀 작다라고 얘기하면 인하대 시스템이 좀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나 비슷하게 된 학생이나 누가 더 우수하냐라고 따졌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가중치를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내신이 0.5등급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래도 이 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0.5등급만큼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요 위에 있는 이과나 공대는 확실히 인하대가 입결이 아직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문과로 넘어오면 엄청난 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갭이 줄어들었지만 숭실대의 점수가 좀 높게 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수치에 제가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숭실대는 100%고 이날에는 상위 80%만 발표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숭실대 나영 보는 공대잖아. 나영 보고 공대 어디서 약간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다시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100%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는 적용이 돼 있을 수 있죠. 이나대 같은 경우는 상위 80%인데 100명이 입학했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80등까지만 평균을 낸 거죠. 즉 밑에 20%, 즉 평균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성적이 그나마 좀 낮은 학생들의 점수의 데이터를 뺀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한번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은 최소한 3, 4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간격이 촘촘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80등과 81등이나 80등과 90등의 성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80명만 잘랐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평균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몇 프로가 차이가 나냐면 최소한 1%에서 많아도 한 2% 정도. 100분위 기준입니다.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2% 정도는 1, 2%는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이 정도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이과 보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공학공이면 85.9, 90, 86점하고 89.31입니다. 요걸 감안하더라도 이 두 공학과는 인하대가 조금 입결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계공학과 좀 높은 편이죠. 인하대에서도. 반면 여기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숭실대 기공과 화공이 가형으로 잡혀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영공대라고 하는데 인하대는 이과로 진학하려면 무조건 가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가형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학과도 있지만 나형을 봐도 되는 학과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컴퓨터학부입니다. 컴퓨터학부는 이제 숭실대에서 좀 푸시하고 예전 이제 전산과로 개설을 했던 굉장히 이제 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조금 역사가 깊은 학교죠. 그런데 이 컴퓨터학부는 공대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딱 다 나열하면 너무 너저분하지만 공대는 가형, 근데 공대를 제외한 이과는 나형을 볼 수 있고 가산점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2%나 1% 차이고 가나 0이라는 차이를 대입을 하면 이 두 학과는 이쪽이 높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 수치로 한 1.2% 정도 차이가 나죠. 반면에 이제 문과로 내려가면 같은 기준이죠. 당연히 나열을 볼 테니까. 경영, 영문, 행정을 봤을 때 2% 요건 비슷하고 요거 좀 업혀 있는데 아팀은 좀 특이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도 의외로 교과 때보다는 정시로 넘어왔을 때는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상위 80%의 평균만을 가정한다면 이쪽 수치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짚어나가는 거는 상위 80% 평균을 냈다고 해서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숭실대 모든 이과생이 나영을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댓글들이 뭐냐면 인하대 문과를 좀 무시하지 않느냐, 왜 공대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니, 공대가 잘하니까 잘하는 걸 칭찬을 하다 보니 문과보다는 공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었죠. 근데 그걸 문과를 비하한다기보다는 입결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꾸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 무슨 얘기냐면 기술고시나 행정고시나 CPA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 그래서 숭실대는 그거 좀 낫다. 아니다. 인하대도 준비 잘하고 많이 들어간다. 다만 준비하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 아웃풋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합격률은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근데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자료가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몇 명이 준비해서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조금 입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공신 자료로는 몇 명이나 합격했냐라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CPA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자료인데, 자, 공인회계사죠. 돈 잘 벌고 굉장한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1위부터 상위 한 20개까지 긁어봤는데 인하대가 20위에 딱 턱걸이가 걸려있고 숭실대 같은 경우가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인원수를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CPA, 공인회계사 같은 시험은 숭실대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실제로 합격생도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 거 2015년이면 그래도 몇 년 지났으니까 최근 거 보시면 2017년도에 탑 10 안에는 둘 다 없고요. 2018년도에는 탑 10 안은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숭실대 24, 인하대 16, 2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 역시 2018년도에도 숭실대가 조금 더 인원이 많고 2019년도 올라오면 12위에 숭실대가 들어있고 여기에 인하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댓글에서 언급됐던 CPA 합격자 수는 숭실대가 인하대보다는 확실히 많은 게 맞습니다. 합격률은 제가 제외하고 설명한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급 기술직 공채도 제가 한번 찾는 김에 좀 뒤져봤는데 여기 보시면 쭉 보면 인하대가 7위에 올라가 있죠. 기술고시라 보니까 숭실대 좀 찾아보는데 숭실대는 적어도 이 14위 공동 2위 랭킹 안에는 없습니다. 일단 인하대는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고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숭실대 2명, 인하대 1명입니다. 물론 수치로 보면 2배가 맞긴 합니다만 1명과 2명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숭실대가 인하대보다는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CPA나 5급 공채나 기술고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공인된 공시죠, 공시 시험일 거고 요 다음 페이지 요거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대학 평가와 그 다음에 취업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첫 페이지는 뭐냐면 삼성그룹 총장 추천자라고 해서 한 2014년도 정도에 없어진 제도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대학교 총장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한 거죠. 당신네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저희가 뽑아줄 텐데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근데 무작정 추천하면은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요 정도 인원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대학 서열화 시킨다고 해서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당시 2010년 초반이죠. 보시면 인하대는 70명이 할당이 되어 있었고 숭실대는 30명이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7, 8년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아무래도 공대 출신 학생들이 딱 많이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의 버프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수치만 보면 숭실대보다도 당시에 삼성전자에서는
인하대 학교를 조금 더 높게 보지 않았냐를 엿볼 수 있는 간접 자료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 평가입니다. 대학 평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만큼만 따지면 숭실대보다는 인하대 앞서입니다. 왜냐면 결과야 모르겠지만 숭실대가 병원도 없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 실적들이 좀 있고 병원 같은 게 좀 있어야 대외적으로 뭐 논문 인용부터 시작해서 논문 발표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평가 항목들에서 높은 점수를 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학교의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죠. 국내 평가를 막론하고 해외 평가에서도 대학 평가를 이렇게 되면 숭실대가 조금 우리가 들어보고 생각했던 위상보다 좀 낮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뭐냐면 2018, 2019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인하대가 숭실보다 좀 높게 나오죠. 2018년도 숭실대학교 29위에 랭크가 좀 되어 있었고 대신 인하대 같은 경우 11위 차이가 좀 나죠. 이거를 그러면 종합대학이니까 골고루 좀 뭐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발표도 합니다.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공학계열 탑20 그 다음에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화면 한 번씩은 띄워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숭실대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취업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왔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이런 사이트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회사 채용 공고부터 시작해서 내 스펙, 이력 이런 거 올려놓고 온라인으로 요즘에 채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 회사 들어간 사람들의 평균 스펙을 우리가 좀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어 라는 걸 발표를 좀 했습니다. 물론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뭐 검증받은 자료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참고 자료는 충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 취업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 회원가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좀 뒤져봤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쳤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그럼 100개 회사가 쭉 나오겠죠. 찾아보니 그래도 약간 이과스러운 그 회사들이 매출액이 좀 좋고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다 겪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회사를 들어가서 숭실대나 인하대가 탑5 안에 그래도 걸려있는 회사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치한 게임이지만 그래도 한 10대 개 정도 뒤져보니까 인하대가 좀 더 많이 나오냐 숭실대가 좀 많이 언급이 되느냐 정도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예측대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인하대가 들어있고 숭실대는 안 들어있죠. 삼성물산도 들어가 보면 여기도 인하대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숭실대는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쭉 보시면 인하대 들어가 있죠. 현대자동차 인하대 들어가 있고 숭실대는 없습니다. LG전자 인하대 들어가 있고 숭실대 없고요. 삼성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인하대가 들어가 있고 숭실대는 없습니다. 자, CJ입니다. CJ는 숭실 인하가 다 들어가 있고 뭐 소수점 뒤가 아마 잘렸겠지만 숭실대가 1위로 나와 있고 그 중에 컴퓨터 시스템 공학이 27.6%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숭실대 컴퓨터 전공한 친구들이 CJ에 좀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GS 건설에도 인하대가 그 다음에 GS 리테일 같은 데도 인하대. 홈플러스는 숭실대가 1등이네 7.1%로 여기는 상경 계열 나온 친구들이 취업을 많이 했나 봅니다. SK이노베이션 인하대 그 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숭실대가 2위에 올라가 있고 인하대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뒤져봤는데 100개 다 뒤진 건 아닙니다. 두 학교 다 없는 경우도 있고 실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죠. 당연히 인하대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빼고 몇 개 찾아봤습니다. 삼성카드도 가면 인하대 그 다음에 두산중공,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인하대가 들어갔고 KCC는 또 숭실대가 1위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숭실대는 뜨문뜨문 나오는데 들어가면 1위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인하대는 4위에 들어가 있죠. 자, SKC에서는 인하대, 그 다음에 농협유통은 숭실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인하대가 더 위에 있고 요 정도까지 제가 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이트도 댓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것도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의 잣대로 이 두 학교를 딱 줄을 세울 수 있으면 실은 누가 더 좋다고 댓글을 달릴 리가 없죠. 하지만 고민이 되고 뭔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시 입결, 그다음에 수시에서 교과 입결, 그다음에 대학교 평가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에서 예전에 총장 추천제 할당 인원, 그다음에 대표적인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의 합격자들의 비율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잘잘잘 했고 대학 알림에서 나오는 전체 취업률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학교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원도 좀 하고 있다. 이게 장점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입결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댓글에 보니까 뭐 90년대 학번한 분도 뭐 그땐 이랬다, 예전엔 이랬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의 위상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근 2, 3년까지만 데이터를 보더라도 취업률이나 학교 인지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과 쪽은 확실히 아직도 인하대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선 선택을 하셔야 하죠. 그래도 과거에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은 그 다음에 인서울에 있지 않지만 인하대를 선택하는 게 낫겠냐. 점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 숭실대를 선택하는 게 낫겠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건 뭐냐면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 다신 분이 있으니 그거를 팩트체크하는 정정방송 겸 적어도 자유로운 의견을 가지고 댓글을 다시는 건 좋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필요한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